20년 전 일 기억나지? 20년 전 네가 죽인 그 여자 말이야. 이수진. 기억나지? 저는 테이블 위에 낡은 사진 한 장을 던졌습니다. 사위 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지혜야, 조금만 기다려. 2년을 정신병원에 집어넣어야 해. 그래야 재산을 다 내가 가져갈 수 있거든. 민우 자신의 목소리였어요. 그의 얼굴에서 모든 혈기가 사라졌습니다. 젓가락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장모님, 이게 대체.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야. 이제부터 시작이지.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드릴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면 여러분께도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제 이름은 강민서, 48세입니다. 20년간 경찰청 강력계 형사로 일했어요. 서울 시내 흉악범들을 수없이 잡아왔죠. 살인범, 강도범, 사기꾼들. 그들의 거짓말을 간파하는 게 제 특기였습니다. 단 한 번도 속은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딱 한 번 제대로 속았습니다. 그것도 제 눈앞에서요. 5년 전 가을이었어요. 딸 지은이가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 문이 열리고 키 큰 남자가 들어왔어요. 단정한 정장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김민우입니다. 목소리도 부드러웠어요. 저는 형사 본능으로 그를 관찰했습니다. 눈빛, 손동작, 말투, 자세. 완벽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 특유의 시선 회피도 없었고 손을 만지작거리는 불안함도 없었어요. 오히려 당당하고 차분했습니다. 민우는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33세, 과장 직급.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죠. 엄마, 민우 오빠 어때? 지은이가 수줍게 웃으며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사람 같구나. 그때 민우가 말했어요. 장모님, 지은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안심했어요.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이제 내 짐을 조금 덜었구나. 결혼 준비는 순조로웠습니다. 민우는 예식장부터 신혼집까지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허례허식 없이 깔끔하게 치르자면서 작은 결혼식을 원했죠. 저는 그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요즘 젊은이들답게 합리적이구나 싶었어요. 결혼식 날 아침이었어요. 지은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왔습니다. 엄마, 나 어때? 예쁘다. 정말 예쁘다. 저는 딸을 꼭 안아줬어요. 20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키운 딸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대학까지 보냈죠. 이제 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결혼식장은 화사했습니다. 하얀 꽃들로 가득했고 하객들의 축하가 넘쳤어요. 민우가 지은이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신랑 신부는 정말 잘 어울렸어요. 주례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생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예.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어요. 저도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제 인생 최악의 착각이 될 줄은요. 결혼 후 석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지은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집에 놀러 갈게. 그래,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주말 아침 지은이가 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예전처럼 환하게 웃지 않았어요. 어두운 표정이었죠. 지은아,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는 딸을 봤습니다. 긴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한여름인데 긴팔이라니. 지은아, 덥지 않니? 아니, 괜찮아. 요즘 냉방병 걸려서. 그 순간 제 형사 본능이 작동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차를 가져오면서 지은이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손목에 살짝 보이는 멍. 재빨리 소매로 가렸지만 제 눈을 피할 순 없었어요. 지은아. 응? 팔 좀 보여봐. 왜? 그냥. 엄마가 봐야겠어. 저는 딸의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시퍼런 멍이 손목부터 팔뚝까지 퍼져 있었어요. 이게 뭐니? 지은이가 황급히 소매를 내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문에 부딪혔어. 문에 부딪혀서 이렇게 돼? 응, 어제 급하게 나가다가. 거짓말. 형사 생활 20년 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눈을 못 마주쳐요. 지은이는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민우가 때렸니? 아니야. 딸이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왜 그런 생각을 해? 민우 오빠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정말 문에 부딪힌 거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무 강하게 부인하는 것 자체가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 엄마가 오해했나 보구나. 그날 지은이는 점심도 제대로 먹지 않고 일찍 돌아갔어요. 저는 창문으로 딸이 걸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예전에 당당했던 딸이 아니었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죠. 내가 놓친 게 뭘까? 민우를 처음 만났을 때 뭔가 이상한 점은 없었나?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는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했어요. 그게 오히려 수상했죠. 20년 형사 생활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너무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더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 다음 날 저는 경찰청 친구 태수한테 전화했습니다. 태수야, 나야. 민서야?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사람 하나 조회 좀 해줄 수 있어? 누구? 내 사위. 사위. 무슨 일 있어? 그냥 확인 좀 하고 싶어서. 태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어요. 이름이 뭐야? 김민우. 85년생. 알았어. 내일 연락 줄게. 고마워.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사위를 조사하는 장모라니. 하지만 딸의 그 멍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1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동안 지은이는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왔어요. 올 때마다 점점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통통했던 얼굴은 뾰족해졌고 생기 넘치던 눈빛은 흐려졌어요. 옷도 점점 어두운 색만 입었죠. 어느 주말이었어요. 지은이가 또 집에 왔습니다. 이번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몸무게가 15kg이나 빠져 있었거든요. 지은아,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뼈만 앙상한 딸의 모습이었어요. 왜 이렇게 말랐니? 엄마, 괜찮아. 나 요즘 다이어트 중이야. 다이어트? 넌 이미 마른데? 민우 오빠가 살 좀 빼래.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괜찮아. 남편이 와이프 예쁘게 보고 싶어 하는 거 당연하잖아. 당연하긴 뭐가 당연해. 너 지금 거식증 걸리겠어. 엄마, 제발.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지은이가 짜증을 냈어요. 제 딸이 저한테 짜증을 낸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날 점심 지은이는 샐러드만 조금 먹었습니다. 밥 한 숟가락도 뜨지 않았어요. 제가 만든 미역국도 불고기도 거들떠보지 않았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지은아, 엄마가 해준 건 좀 먹어라. 엄마, 나 다이어트 중이래도. 다이어트는 무슨, 너 이러다 쓰러지겠어. 괜찮아. 민우 오빠가 목표 체중까지만 빼면 된대. 목표 체중이 얼마인데? 45kg. 45kg라고? 딸은 164cm예요. 45kg면 말 그대로 뼈만 남는 거였죠. 미친 거 아니야? 그게 말이 돼? 엄마, 지은이가 소리쳤습니다. 제발 민우 오빠 욕하지 마. 오빠는 날 위해서 하는 말이야. 건강을 걱정해서 그러는 거라고. 건강을 걱정해서 굶기는 게 말이 돼? 저는 목이 메었어요. 하지만 딸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샐러드만 집어먹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처량했습니다. 그날 오후 지은이가 화장실에 갔을 때였어요. 휴대폰에서 진동 소리가 났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지은이 휴대폰이었어요. 문자가 왔더라고요. 발신자는 민우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화면을 봤어요. 오늘 체중 재봤어? 목표 달성 못하면 저녁 굶는 거 알지? 순간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남편이 할 말인가요? 저는 그 문자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증거로 남겨야 했으니까요. 지은이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나 이제 가봐야 해. 벌써? 응. 민우 오빠가 6시까지 집에 오래. 아직 3시인데? 오빠가 저녁 준비 일찍 하래. 딸은 서둘러 짐을 챙겼어요. 저는 딸을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지은아. 응. 힘들면 언제든지 엄마한테 와. 알았지? 응.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어요. 뒷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딸이 저렇게 당하는데 엄마인 나는 뭘 하고 있는 건가요? 그날 밤 태수한테 전화했어요. 태수야, 김민우 조회 결과 나왔어? 응, 나왔는데 민서야. 뭐? 이 사람 좀 이상해. 무슨 소리야? 20년 전 기록이 싹 지워져 있어. 지워져 있다고? 응. 보통은 학적부, 주민등록 이력이 다 남는데 이 사람은 2005년 이전 기록이 하나도 없어. 그게 무슨 뜻이야?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 이름을 바꿨거나 범죄 기록을 숨겼거나. 전화를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범죄 기록? 민우가 범죄자라고? 태수야, 더 자세히 알아봐 줄 수 있어? 알았어. 근데 시간 좀 걸릴 거야. 괜찮아.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과거에도 이런 어둠이 있는 걸까요? 1년이 또 지났습니다. 이젠 지은이가 거의 집에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잘 받지 않았죠. 저는 불안했습니다. 매일 밤 딸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밤 11시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이한테서 온 전화였죠. 저는 황급히 받았어요. 지은아? 엄마.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지금 우니?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그냥. 전화 너머로 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해? 당장 끊어. 찰싹? 뭔가 때리는 소리였어요. 지은아, 지은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당장 딸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울리기만 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어요. 택시를 타고 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30분이 걸렸지만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드디어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어요. 1204호 앞에 섰습니다. 딸이 사는 집. 하지만 지금은 감옥 같았어요.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땡땡.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민우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죠. 장모님? 이 밤중에 웬일이세요? 지은이 어디 있어? 자고 있어요. 피곤해서 일찍 잤거든요. 피곤해서가 아니라 내가 때려서 쓰러진 거 아니야? 민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장모님, 무슨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비켜. 저는 민우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민우가 뒤따라오며 말했어요. 장모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남의 집에.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하지만 달빛에 침대 위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은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리고 있었어요.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지은아. 저는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이불을 걷었어요. 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물 자국이 얼굴 가득했고 왼쪽 볼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누가 때린 거였죠? 엄마. 지은이가 저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딸을 꼭 안아줬어요. 괜찮아. 엄마가 왔어. 뒤에서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님, 부부 싸움이었어요. 제가 좀 목소리를 높였는데 지은이가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부부 싸움?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민우를 똑바로 봤어요. 내 손목 봐. 민우가 손을 뒤로 숨겼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이미 봤거든요. 손목에 핏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이게 뭐야? 아, 이건 설거지하다가. 거짓말하지 마. 나 20년간 형사 생활했어. 이게 피인지 물인지 구분 못할 것 같아? 민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지은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그만해. 제발. 무슨 소리야? 너 저렇게 맞고도. 엄마, 제발 가줘. 이러면 더 힘들어져.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딸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민우가 두려운 게 아니라 제가 가고 난 후가 두려운 거였어요.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은이 손을 꼭 잡았어요. 지은아, 엄마랑 같이 가자. 엄마, 지금 당장 짐 싸. 우리 집으로 가는 거야. 장모님, 민우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부부 문제에. 닥쳐. 저는 처음으로 민우한테 소리쳤어요. 부부 문제? 이게 부부 문제야? 폭행이지. 민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장모님, 증거 있으세요? 증거? 네. 제가 때렸다는 증거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민우가 얼마나 교활한 인간인지를. 하지만 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게 증거야. 내가 지은이한테 보낸 문자. 오늘 체중 재봤어? 목표 달성 못하면 저녁 굶는 거 알지? 민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 얼굴 사진도 찍었어. 이 빨간 멍 보여? 이거 경찰 가면 폭행죄로 고소 가능해. 장모님, 내가 선택해. 지금 당장 지은이를 보내주거나 아니면 내일 아침에 경찰서에서 만나거나.
민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주먹이 쥐어졌다 펴졌다를 반복했어요. 하지만 결국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지은이 짐을 챙겨줬어요. 옷가지 몇 벌과 필요한 것들만 가방에 넣었죠. 그리고 딸의 손을 잡고 집을 나왔습니다. 민우는 현관에 서 있었어요. 우리가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 눈빛, 차갑고 냉정한 눈빛이 등 뒤에서 꽂혔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오는 동안 지은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딸을 안아주며 말했어요. 이제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엄마 미안해. 왜 내가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 같아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은이를 제 침대에 눕혔어요. 따뜻한 우유를 데워서 건네줬죠. 한 모금 마시고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혼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안도했어요. 딸이 드디어 결심했구나. 잘 생각했어. 엄마가 도와줄게. 근데 엄마, 왜? 민우 오빠가 이혼하면 내 재산을 다 빼앗겠대. 뭐? 결혼 전에 내가 우울증으로 병원 다닌 거 알잖아. 그걸 증거로 내가 정신병자라고 법원에 제출할 거래. 그럼 양육권도 재산도 다 자기가 가져갈 수 있다고. 양육권? 응, 나 지금 임신 3개월이야.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임신했다고? 그런데 왜 말 안 했어? 말하면 민우 오빠가 더 심하게 굴 것 같아서. 더 심하게? 아기를 핑계로 날 가둘 것 같았어. 외출도 못하게 하고 친구도 못 만나게 하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폭발했습니다. 형사 본능이 아니라 엄마로서의 분노였죠. 그래. 그럼 엄마가 해결해 줄게. 엄마, 넌 아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날 밤부터 저는 김민우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20년간 형사 생활로 쌓은 인맥을 총동원했죠. 먼저 노트를 꺼내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우의 과거 행적 파악, 재산 상태 확인, 외도 여부 조사, 법적 증거 확보. 하나씩 체계적으로 파헤쳐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우의 직장으로 향했습니다. 대기업 본사 건물 앞 카페에 앉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민우도 동료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그들은 근처 식당으로 향했어요. 저는 뒤따라갔습니다. 식당에서 한 테이블 떨어진 곳에 앉았어요. 민우와 동료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민우 과장님,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집에 일이 좀 있어서. 장모님이 오셨다면서요? 힘드시겠어요. 아, 그게 장모가 좀 까다로우셔서. 민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동료가 또 물었어요. 와이프분은 요즘 어떠세요? 그냥 그렇지 뭐. 좀 예민하고. 임신하셨다면서요? 축하드려요. 고마워. 근데 솔직히 애가 부담스럽긴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부담스럽다고? 자기 아이인데? 점심 식사 후 저는 민우의 부서 후배를 찾아갔습니다.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후배는 20대 후반 여자 직원이었습니다. 김민우 과장님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요. 저는 그분 장모입니다. 아, 네. 후배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혹시 회사에서 평판이 어떤가요? 그게. 후배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평판이 좋진 않아요. 왜요? 겉으로는 완벽한 척하는데 뒤에서는 부하 직원들한테 욕하고 폭언 많이 해요. 폭언이요? 네.
특히 여자 직원들한테 심해요. 일 못한다고, 쓸모없다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또 다른 정보도 있나요? 그리고 회사 돈을 빼돌린다는 소문도 있어요. 뭐라고요? 아직 증거는 없는데 법인 카드를 개인적으로 쓴다는 얘기가 돌아요. 얼마나요? 한 달에 몇백씩은 쓰는 것 같아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횡령까지. 역시 겉과 속이 다른 인간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민훈의 집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혹시 몰라서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7시쯤 민우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정장이 아니라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어디 가는 걸까? 저는 조심스럽게 차를 출발시켜 뒤따라갔습니다. 민우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저도 지하철을 탔습니다. 민우는 강남으로 가고 있었어요. 강남역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 카페 앞에서 멈췄어요. 안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죠. 민우가 들어가 그 여자 맞은편에 앉았어요. 둘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였어요. 1시간 후 둘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함께 걸으며 가까운 오피스텔로 향했어요. 민우가 여자의 허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여자는 민우 어깨에 머리를 기댔죠. 저는 계속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피스텔 로비에서 둘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우가 여자를 끌어안았습니다. 키스했어요. 그 장면도 찍었습니다. 완벽한 증거였죠. 다음 날 저는 그 오피스텔 관리실로 갔습니다. 실례지만 어제 남자랑 함께 들어간 여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관리인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왜 물으시는데요? 저는 사립 탐정입니다. 외도 조사 중이에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402호에 사시는 박지혜 씨요. 몇 살쯤 되나요? 33세로 알고 있어요. 직업은요? 회사원이라고 하시던데. 그 남자분은 자주 오나요? 네, 일주일에 2, 3번은 오시는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습니다. 박지혜. 이제 그녀를 조사해야 했어요. 민서는 박지혜의 SNS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여행 사진, 맛집 사진, 셀카. 그리고 몇 장의 사진에 남자 손이 보였습니다. 민우의 손이었어요. 시계를 차고 있었는데 민우가 결혼 선물로 받은 시계였죠. 일주일 후 저는 박지혜를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커피숍으로 불러냈어요. 박지혜는 예쁘게 화장하고 나타났습니다. 누구세요? 김민우 장모예요. 박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변명 안 들어요. 민우랑 무슨 관계예요? 박지혜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저도 나쁜 줄 알면서. 얼마나 됐어요? 2년요. 2년. 지은이가 임신하고 학대당하고 있을 때 민우는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요. 박지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우 씨가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무슨? 와이프를 정신병원에 넣어서 재산을 다 빼앗을 거래요. 그럼 저랑 재혼할 수 있다고.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뭐라고 했어요? 저는 그냥 들었어요. 근데 양심에 찔려서 그래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됐어요. 녹음 있어요? 네. 그 대화 녹음한 거 있냐고요. 박지혜가 잠시 망설이더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거요. 한 달 전에 녹음한 건데.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혜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곧 이혼할 거야. 민우야,
진짜 와이프분 괜찮을까? 괜찮을 게 뭐 있어. 2년을 정신병원에 집어넣어야 해. 그래야 재산을 다 내가 가져갈 수 있거든.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 애도 내가 키울 거고. 완벽한 증거였어요. 이거 저한테 보내줄 수 있어요? 박지혜가 파일을 보내줬습니다. 첫 번째 증거를 확보한 거였어요. 증거는 확보했지만 뭔가 더 필요했습니다. 민우의 20년 전 기록. 태수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2005년 이전 기록이 없다고. 뭔가 숨기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다시 태수한테 전화했습니다. 태수야, 2005년 미제 사건 중에 김민우랑 연관된 거 없을까? 미제 사건? 응. 젊은 남자가 연루됐을 만한 사건. 잠깐만, 하나 있긴 한데. 뭐야? 2005년 11월 강남 일대에서 20대 여성이 실종된 사건이 있었어. 이수진이라는 여자였는데. 이수진? 응. 당시 남자친구가 용의선상에 올랐었어. 근데 그 남자가 갑자기 사라졌거든. 이름이 김동혁. 김동혁이라고? 응. 근데 이 사람 신상이 가짜였어. 주민등록번호도 도용된 거였고, 얼굴은 옛날 자료라 사진이 흐릿한데 보내줄게. 잠시 후 사진이 왔습니다. 흐릿했지만 윤곽은 보였어요. 민우였습니다. 20년 전에 김민우. 아니, 당시 이름은 김동혁이었죠. 저는 국립중앙도서관으로 달려갔습니다. 2005년 11월 신문을 뒤졌어요. 마이크로필름을 돌리며 하나하나 확인했죠. 11월 17일자 신문에 기사가 있었습니다. 강남 여성 실종 사건, 남자친구 행방 묘연. 지난 15일 밤 강남구에 거주하는 이수진 25세 씨가 실종됐다. 이 씨는 남자친구 김모 23세 씨와 만난 후 연락이 끊겼으며 김 씨 역시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기사 옆에 흐릿한 사진이 있었어요. 이수진이라는 여자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뒷모습 사진. 분명 민우였어요. 저는 태수한테 다시 전화했습니다. 태수야, 이수진 가족 연락처 알 수 있어? 왜? 직접 만나보고 싶어서. 민서야, 이거 위험할 수도 있어. 알아. 그래도 확인해야 해. 다음 날 태수가 주소를 보내줬어요. 노원구에 사는 이수진의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빌라 3층이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씨 사건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진이를 아세요? 전 전직 형사입니다. 사건을 다시 조사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저를 안으로 들였어요. 좁은 거실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벽에 이수진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할머니는 낡은 앨범을 꺼내왔습니다. 수진이가 사라진 지 20년이 됐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시 상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할머니가 앨범을 펼쳤어요. 수진이는 좋은 아이였어요. 대학도 우등으로 졸업하고 회사도 잘 다니고 있었죠. 그러다 남자친구를 만났나요? 네, 김동혁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사진이 있나요? 할머니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수진과 남자가 함께 있는 사진이 나왔어요. 민우였습니다. 20년 전 모습이지만 확실했어요. 이 사람이 우리 수진이를 마지막으로 만났어요. 그 후로 소식이 끊겼죠.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경찰은 뭐라고 했나요? 자료 부족으로 미제 사건이 됐대요. 김동혁이라는 사람도 신상이 가짜였대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할머니는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이게 수진이 물건들이에요. 경찰이 돌려준 거예요. 상자 안에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건네줬어요. 한번 보세요. 마지막 페이지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05년 11월 14일자였어요. 동혁 오빠가 이상해. 다른 여자 만나는 것 같아. 오늘 저녁에 따져 물어봐야지. 헤어지자고 하면 어떡하지? 너무 무서워. 그게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다음 날 이수진은 사라졌어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사님, 우리 수진이 찾아주실 수 있나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드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김민우는 20년 전 이수진을 죽였어요. 아니면 최소한 실종에 연루됐죠. 그리고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 딸과 결혼까지 했고요. 이제 딸마저 없애려고 하고 있었어요.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지은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 응. 잠깐 볼 일 있어서. 지은이 배가 조금 불러 있었어요. 임신 4개월째였습니다. 엄마, 나 이혼 소송 준비하고 싶어. 그래. 엄마가 도와줄게. 그런데 민우 오빠가 무서워.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아. 걱정 마. 엄마가 다 준비했어.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외도 사진, 녹음 파일, 폭행 증거, 횡령 의혹, 그리고 20년 전 사건 자료까지. 지은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엄마, 이걸 다 어떻게? 엄마가 20년 형사 생활한 게 언제야? 근데 이거 살인 사건 아니야? 아직 확실하진 않아. 그래서 더 조사해야 해. 저는 다시 태수한테 연락했어요. 태수야, 2005년 11월 15일 강남 일대 CCTV 자료 남은 거 있어? 20년 전 자료를? 힘들 텐데. 최대한 찾아줘. 부탁이야. 일주일 후 태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민서야, 찾았어. 근데 화질이 엉망이야. 괜찮아. 보내줘. 파일을 받았습니다. 흐릿한 CCTV 영상이었어요. 한강 다리 위였습니다. 밤 11시쯤 남녀가 다투고 있었어요. 여자가 남자를 밀쳤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여자가 난간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남자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재빨리 차를 타고 떠났어요. 차량 번호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전문가에게 영상 복원을 의뢰했어요. 일주일 후 복원된 영상을 받았습니다. 훨씬 선명해졌어요. 남자의 얼굴이 확실히 보였습니다. 김민우였어요. 20년 전 모습이지만 틀림없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번호도 확인됐어요. 태수가 차량 소유주를 확인해 줬습니다. 김동영 명의였어요. 가짜 신분이었지만 당시 등록은 되어 있었던 거죠.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김민우는 20년 전 이수진을 한강에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이름을 바꾸고 도망쳤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았죠. 제 딸과 결혼까지 했고요. 이제 딸마저 없애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테이블 위에 쏟아냈어요. 외도 증거, 폭행 증거, 녹음 파일, CCTV 영상, 신문 기사, 일기장. 변호사가 자료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정도면 이혼 소송은 문제 없습니다. 게다가 살인 혐의까지 있네요. 고소장 작성해 주세요. 살인죄로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언제 제출하실 건가요? 아직이요. 타이밍을 봐야죠. 저는 민우를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조용한 한정식 집을 예약했어요. 개인 룸으로요. 민우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위, 할 얘기가 있어서 내일 점심시간 괜찮지? 민우는 금방 답장했어요. 네, 장모님. 시간 맞춰 갈게요. 다음날 정오. 한정식집 룸에서 민우를 기다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파일 한 묶음을 놓았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민우가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장모님,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앉아. 밥 먹으면서 천천히 얘기하자. 민우가 자리에 앉았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갈비찜, 불고기, 된장찌개. 민우는 편안하게 젓가락을 들었어요. 장모님, 그동안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저는 테이블 위에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민우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장은 박지혜와의 사진이었어요. 카페에서 함께 웃고 있는 사진. 민우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장모님, 이건 다음 장 넘겨봐. 두 번째는 오피스텔 앞에서 키스하는 사진이었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세 번째는 녹음 파일 스크립트였습니다. 2년을 정신병원에 집어넣어야 해. 그래야 재산을 다 내가 가져갈 수 있거든. 민우의 젓가락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네 번째 장을 넘기라고 했어요. 2005년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강남 여성 실종, 남자친구 김동혁 행방불명. 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섯 번째는 CCTV 캡처 사진이었어요. 한강 다리 위에서 여자를 밀치는 남자. 민우였죠. 민우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20년 전 내가 죽인 그 여자 말이야. 이수진. 기억나지?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이게 대체. 닥쳐. 내가 내 딸한테 한 짓도 다 알고 있어. 폭행, 협박, 재산 빼돌리기. 그리고 이혼 위자료 안 주려고 딸을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던 것도. 민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증거 있어요? 장모님이 뭘 안다고.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민우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혈기가 사라졌어요. 주저앉았습니다. 장모님, 제발. 저는 마지막 파일을 꺼냈어요. 고소장이었습니다. 살인죄, 사기죄, 재산 탈취 미수. 세 가지로 고소했어. 이미 경찰에 제출했고 1시간 후면 넌 체포될 거야. 민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모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20년 전 이수진한테도 그렇게 빌었니? 내 딸한테 손찌검할 때도 반성했어?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형사 2명이 들어왔습니다. 김민우 씨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민우는 끌려가면서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장모님, 장모님, 저는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어요. 그저 차갑게 앉아 있었죠. 그로부터 석 달 후, 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징역 25년. 민우는 끝까지 부인했지만 증거는 완벽했어요. CCTV 영상, 녹음 파일, 증인 진술. 모든 게 그를 가리키고 있었죠. 지은이는 이혼 소송에서 전액 승소했습니다. 재산, 양육권 모두 지은이가 가져갔어요. 판결이 나온 날 지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 아니었으면.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20년 형사 생활 한 보람이 있네.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이수진 어머니께 연락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20년 만에 드디어 원수를 갚았네요. 형사님,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수진이도 편히 쉴 수 있겠어요. 6개월 후 지은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건강한 아기였어요. 지은이가 아기를 안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름 뭘로 지을까? 저는 아기의 작은 손을 잡았어요. 내가 정해. 내 아들이니까. 그래도 엄마 의견 듣고 싶어? 그럼 민준이는 어때? 백성민의 중걸알준. 좋아. 민준이. 아기가 제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20년간 형사로 살면서 수많은 범인을 잡았지만 이번만큼 뿌듯한 적은 없었습니다. 제 딸을 지켰고 20년 전 억울한 죽음도 밝혀냈으니까요.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누가 뭐래도. 지은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아기가 작게 웃었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민서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20년 전 비밀을 파헤쳐 딸을 지킨 전직 형사 엄마의 이야기였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사위에 가면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 여러분도 가족을 위해 용기 낸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호구스토리였습니다.